오늘 거인의 가르침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인간이 괴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모든 일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인간은 모든 일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망상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자신의 손바닥 안에서 통제될 수 있기를 바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품고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미래는 이렇게 전개되어야 하고, 자식은 이렇게 성장해 가야 하고, 남편과 아내는 이런 모습으로 자기 앞에 나타나야 하고, 자신의 부모는 자기에게 이런 대접을 해 주기를 바라고, 직장 상사들과 직장 동료들은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행동해 주기를 바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시기에 승진도 하고, 주식과 부동산도 가격이 올라가 주기를 바라고, 자신이 하고 있는 사업이 승승장구하기를 바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운동을 열심히 하고 건강한 음식을 섭취했으니 건강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즉, 모든 것이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통제 가능한 방식으로 존재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여러분들이 보기에 가능한 삶의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런데 그런 삶의 방식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세상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비탄감과 시리에 빠지고 괴로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우리가 통제하려는 방향으로 절대로 전개되지 않는다는 간단한 진실을 터득하기만 해도 우리는 괴롭지 않습니다. 삶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현재의 삶을 수용하고 인정하십시오. 지금 밖으로 나가서 푸른 하늘을 바라보면서 길모퉁이에 피어있는 이름 없는 들꽃을 쳐다보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포근해질 것입니다. 그 순간 여러분들의 입가에 자기도 모르게 미소가 맴돌 것입니다. 둘째, 자기 생각과 분별에 대한 집착이 우리를 괴롭게 만듭니다. 우리의 마음은 사람, 사물, 생각 등 여러 가지 상황에 머물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자신들만의 견해를 갖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형성된 견해가 자신들의 정체성이고 자존심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의 견해는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정치적인 견해나 종교적인 견해를 표출할 때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물론 다양한 상황에서도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자신의 생각과 주장이 상대방에게 관철되지 않을 경우 상대방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분노감과 원망감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주장만이 진리라는 망상에 사로잡힌 나머지 상대방의 견해를 과소평가하거나 잘못된 것으로 무시해 버리기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올바른 대인관계와 소통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주장은 자신의 생각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서로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다양한 주장과 견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수용하기만 해도 이러한 생각의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기 주장이 강하다는 말은 결코 좋은 말이 아닙니다. 자기 주장은 언제나 수정 가능하며 자기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신의 주장을 전개하더라도 자기 생각에 대한 지나친 집착은 피하고 상대방의 견해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성숙한 자세를 유지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셋째, 끊임없는 타인과의 비교의식이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에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소속감과 안정감을 얻습니다. 이러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은 자기도 모르게 경쟁심에 휩싸이게 되고 자신과 남을 비교해서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는 치명적인 약점을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방과 비교해서 자신이 열등하다는 최악의 상황을 연출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두 상황은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지나친 자만심, 열등감이 생기게 되고 결국 이러한 감정들로 인해서 불행함을 느끼고 괴로움을 겪게 됩니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는 상품 광고를 통해서 이러한 비교의식을 지나칠 정도로 조장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구입했는데 너는 왜 이런 물건을 구매하지 않냐고 다그칩니다. 우리들도 그들의 부류에 속하기를 끊임없이 강요하면서 소비를 부추깁니다. 또한 SNS의 발달로 인해 우리는 금방 비교의식에 휩싸이게 됩니다. SNS에서 보았던 친구의 해외여행 사진, 친구의 멋진 외제차, 주위 사람들의 행복한 모습들을 보고 자신의 처지와 비교하게 됩니다. 이렇게 광고와 SNS는 우리를 비교라는 나락으로 빠뜨리는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비교의식에 빠져 자신의 영혼을 잠식당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비교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들의 삶과 나의 삶은 다르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십시오. 삶의 결이 다를 뿐입니다. 그 어떤 삶도 절대적이고 완벽하지 않습니다. SNS에서 보았던 주변 사람들의 모습은 절대적인 진실이 아니고 삶의 단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단편적인 삶은 누구나 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들의 그런 단편적인 삶을 부러워하면서 괴로워할 수 있습니다. 나의 행복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행복의 기준은 누구에게나 같을 수 없습니다. 넷째, 만족할 줄 모르는 탐욕이 우리를 괴롭게 만듭니다. 오늘날 우리는 SNS의 발달로 다른 사람들의 삶을 엿볼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SNS에 올린 사진 한 장에 사람들의 마음은 금방 붕괴됩니다. 비교의식이 작동되면서 그들의 삶을 살고 싶다는 욕심이 생기게 됩니다. 학창시절에 나보다 못했던 친구가 코인에서 돈을 벌어 외제차를 구입했다는 소식을 SNS에서 접합니다. 순간 질투심과 비교의식이 작동하면서 자기의 존재를 부정하게 됩니다. 자기를 인정하지 않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함으로써 그들에게 자신의 존재와 역량을 과시하려고 합니다. 탐욕은 비교의식과 혼재되어 더 많은 것을 소유해야지만 타인들보다 더 우월하다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자연 속에 사는 동물들은 자기가 가진 것에만 만족을 합니다. 사자는 먹이를 사냥하고 나서 그 먹이를 다른 동물들이 먹을 수 있도록 두고 떠납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먹이를 남기는 법이 없습니다. 더 많은 먹이를 곳간에 채워 놓으려는 마음이 앞섭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것을 소유하고서도 항상 부족한 결핍을 느끼는 것이 인간들입니다. 항상 더 많은 것을 소유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인간들을 괴롭힙니다. 우리는 더 많이 소유해야지만 행복해진다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더 많은 소유물에 대한 탐욕은 삶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불평, 불만, 원망의 감정을 항상 지니고 살면서 매사를 부정적이고 계산적으로만 봅니다. 물질지상주의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흐트리고 내면의 평화를 방해합니다. 소유에 집착하고 탐욕을 부린다면 여러분의 옆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소유에 만족한다면 주변의 풍경들이 달라질 것입니다. 가족의 따뜻한 미소, 푸른 하늘과 하얀 구름, 얼굴을 스치는 산들바람, 길 옆에 피어있는 이름 없는 들풀들, 이들이 여러분들을 더욱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다섯째, 끊임없는 근심, 걱정, 불안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유명한 심리학자 김정훈 교수의 말에 따르면 사람들의 걱정거리를 모아서 분류해 보니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왔다고 합니다. 첫째, 걱정거리의 40%는 하늘이 무너질까 걱정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또 다른 30%는 지난 일에 대한 걱정이란 것입니다. 셋째, 또 다른 22%는 걱정도 팔자라는 말이 있듯이 아주 사소한 걱정이란 것입니다. 넷째, 또 다른 4%는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걱정, 즉, 걱정하면 손해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섯째, 마지막 남은 4%의 걱정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걱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진짜로 걱정해야 하는 일들은 걱정하지 않고 엉뚱한 일을 걱정하느라 인생을 소비한다는 결론입니다. 인간은 모든 것을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합니다. 또한 모든 일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삶이 엄청나게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삶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고대 중국의 철학자 장자는 삶을 소풍에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장자의 저서에 소요유편이 있는 것입니다. 천상병 시인도 귀천이라는 시에서 삶을 소풍으로 비유했습니다. 잠시 시인의 한 구절을 들어볼까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두 사람의 공통점이 보이네요. 삶을 가볍고 경쾌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삶을 경쾌하고 활발하게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삶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삶을 통제할 수 있고 삶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망상과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삶을 가볍게, 경쾌하게, 있는 그대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심, 걱정은 우리의 삶에서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인정하고 수용하는 삶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근심, 걱정이 하나도 없는 완벽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지금 다음 주에 있을 시험 걱정을 하는 학생에게는 상쾌한 봄바람이 느껴질 리가 없습니다. 여섯째, 지나친 인정욕구가 우리를 괴롭게 만듭니다. 인간은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본능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사회적 본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고자 하는 자연스러운 경향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정욕구가 지나치게 강해질 때 우리는 자신의 가치를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의존하게 되며 이는 결국 자유를 상실하는 길로 이어집니다. 과도한 인정욕구는 타인의 인정에 중독되어 자신의 주체성을 잃게 만듭니다. 타인의 평가에 자신의 삶을 맡기는 것은 마치 노예가 주인의 호의를 얻기 위해 자신을 낮추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대신 자신의 삶을 스스로 평가하고 주체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각자의 인생은 각기 다른 문제가 적혀 있는 시험지와 같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시험지를 풀어 그들에게 채점을 부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시험지를 스스로 풀어야 합니다.
타인의 평가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할 때 비로소 자유롭고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기 위해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일을 멈추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평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타인의 인정을 구걸하는 대신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찾아내고 그 가치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자유를 얻는 길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체적인 개인으로서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거인의 가르침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